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13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그래도 미세먼지도 그렇고 날씨도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날씨 좋을 때 약간 운동도 좀 하시고 기분을 좀 바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만 하는 경우에 자기 몸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침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 갖고요. 국민일보에 난 건데 인공지능 로봇이 머자나 인공지능 로봇이 살인의 추억 파헤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뭐지라고 하는데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스마트 치안진흥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청, 원래는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대 안에 있었는데, 경찰청 단위로, 이 일종의 상승한 거죠. 확대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감령 경찰청장이 치안정책연구소장이었어요. 그때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였었죠. 그러니까 치안정책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컸죠.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치안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형사정책연구원이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은 법무부 소속이고, 그러니까 즉, 물론 국가연구기관 하지만 법무부 쪽에 가까웠던 거고, 대부분 이제 그쪽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독자적인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내에서 이런 치안정책 관련된 부분을 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엔 치안정책연구가 있었지만은 일종의 중간 간부들이 잠깐 쉬었다 오는 곳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곳.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유명무실했었는데 민감령 청장이 소장이고 청장이 되면서 이제 확대 개편하고 여러 가지 경찰대도 이제 대학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확대 개편하면서 이제 좀 실질적인 형태의 실질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근데 이제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요번에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AI 말하자면 범죄 예측 시스템. 흔히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톰 크루즈가 나온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 치안진흥센터에서는 이 기사만 읽어보면 지난 6월부터 자체 분석을 활용한 범죄 빅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개발이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이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모아갖고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 6월에 경기도 오산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17살로 추정된 남성의 백골이 발견됐는데 사망 시점은 한 1년 전으로 추정됐고, 그럼 이런 경우에 시신의 코뼈와 왼쪽 광대뼈가 골절이 됐는데 이 정도였었죠. 그럼 수사팀에서 이쪽에 이제 조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형태의 지난 10년간 국내 암매장 살인 사건 120사건을 분석해서 그 결과 피의자가 대부분 남성이고 비계획 범죄, 단독 범죄, 그리고 매장 장소 가까운 곳에 벌어진 살인. 그래서 또 피해가 10대니까 또래 집단의 피의자가 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정도를 이제 분석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가출 청소년 무리의 매장지에 가까운 비계획적 범죄이고 야산의 인근에서 살인해서 묻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근 10대 가출 청소년 무리를 탐문해서 잡았다라고 합니다. 말 들으면은 대단하다. 그런데 이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건 프로파일러들한테만 보여도 한 10분이면 나올 프로파일 얘기입니다.
그냥 성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끼워 맞춘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스마트지능센터의 그 책임자가 이전에 이제 경찰청에 범죄 행성 분석하고 관련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은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잘 알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빅데이터 형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고는 아니고, 이 정도의 프로파일링은 뭐 실제 데이터만 가지고도 빅데이터, 뭐 AI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기존에 있는 사례를 추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갖고 유형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알파고처럼 학습 뭐 효과를 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대충 뭐를 하겠다는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범죄에 관련된 범죄 데이터를 경찰에 축적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른바 파이썬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AI 같은 형태의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참 큰데 어쨌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1994년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쯤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범죄 예측 시스템의 이른바 당시에도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있어 갖고 다양한 범죄 정보를 축적해서 범죄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 캘리포니아의 범죄 예측 시스템을 보고 영화를 만들었다. 아니면 거꾸로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연관이 많죠. 미국은 이전에도 벌써 20년 전, 15년 전, 그 이전에, 훨씬 전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의 기초로 삼으니까 엄청난 오류가 발생했다. 무슨 오류? 인종 프로파일링이 되어버렸다. 즉, 흑인들이 주로 범죄를 저지르니까 흑인들만 잡으라고 결론을 내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바이어스가 생기니까 결론도 사실 바이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 벌어졌던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구대 운영, 이것도 아마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정 시간대, 그래서 거기에 대한 112 출동 시간을 40초로 가량 줄였다.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충분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112 신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어떤 사건 신고가 접수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인간보다 조금 더 빠른 판단하에서 출동 지령을 내리는 거니까 데이터만 축적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단순한 112 신고 전화 형태라든가 아니면 사건 현장에서의 단순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막대한 형태의 기존 범죄 자료, 그 범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난 범죄 자료들,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
범죄 데이터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범죄 데이터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20년, 30년 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범죄 데이터예요. 10년 전에 10년 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화성 사건 번호 얼마나 개판이었습니까? 20년도 똑같았어요.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데이터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이걸 다 그냥 아무런 어떤 이 필터링 없이 축적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바이어스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던 그 인종 프로파일링이 다시 재현돼 갖고 그걸 못 써먹었어요. 그 뒤에 시민단체가 엄청 반대를 해갖고. 즉 지금 이 스마트 치안 진흥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단순하게 이제 뭐 범죄 데이터를 모아갖고 거기에 따르는 치안 역량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가지는 상당히 큰 함의들. 어떤 거? 그 범죄 데이터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범죄 데이터의 폭과 깊이. 그걸 누가 정하느냐. 과거에 잘못 축적돼 왔던 많은 경찰의 범죄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그러면 이제는 수정도 못하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범죄 데이터 오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빅데이터 연구 자체가 중요하다는 일반론을 가지고 일종의 기업에서 자원 투여해서 보다 나은 산출을 만들어내듯이 민간 기업 형태로 아니면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가치 판단이 비교적 자유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범죄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와 연관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년 전에 성범죄로 카운터 됐던 어떤 것이 있지만 실제로 30년 전에는 친고죄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른바 성범죄 종류와 폭이 달랐습니다. 살인도 마찬가지. 절도도 마찬가지죠.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같은 레벨에서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AI 관련된 빅데이터의 모듈을 만들어낸다. 얘기할 수 있을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즉, 발상 자체는 빅데이터 연구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빅데이터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전에 범죄 데이터가 도대체 뭐고 범죄 데이터가 왜 충분히 통계로서 검토가 돼야 되고 다시 재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구성되지 않을 게 뭐고 재구성되어서는 안 되는 게 뭐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립을 한 다음에 이 빅데이터 연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20년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졌던 그 막대한 시행착오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 같은 건 한계에 주고 또 다시 되돌릴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갖고 우리 같이 언론이 개판인 나라에서 이게 뭐 잘됐다 해고 또 뭣도 모르는 국회의원 놈들 뭐 부안해동해갖고 하면은 이건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이게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네들이 하는 건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안적인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이 AI 스마트 치안 부분에서 AI 빅데이터 부분은 교묘하게 빅데이터 연구를 가장해서 과거의 어떤 범죄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리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이춘재가 나오기 전까지 화성 사건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는 그렇게 있었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죠? 이춘재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그대로 데이터가 나갔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가 됐겠죠? AI가 분석을 하겠죠? 자, 다른 어떤 사건.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건이 있는데 밝혀지지 않고 그냥 묻혔어.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요. 그걸 데이터 삼아서 지금을 판단해. 얼마나 큰 위험성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돼요. 단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찰이나 경비경찰, 지역경찰 같은 데서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모듈만 가지고 하는 거를 가지고 침소봉대, 좀 더 침소봉대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다른, 크게 일반화, 과잉 일반화라고, 죄송합니다. 과잉 일반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잉 일반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전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인공지능 형사 이런 시스템은 그냥 이거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자 하는 장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그냥 무식하죠.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대한민국 국민,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한테 어떤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감당을 모르니까. 모르고 이렇게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구하는 연구원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 치안진흥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 20년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 예측 시스템이 왜 거기서 오류가 났고 그 막대한 이 오류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 뼈저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 통계에 대해서 좀 더 깊고 통렬한 어떤 인식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흔히 말하는 112 신고 10초 줄였다, 40초 줄였다 이런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에 편파 TV, 배상훈 유아의 편파 TV 유튜브로 나가는 거 오늘 녹화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리면 소수자의 말을 대변하는 방송을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세요. 배상훈 유아의 편파 TV. 그래서 제가 1000명을 만들겠다고 지금 한 400명 좀 안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